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을에 가드닝하면 빠질 수 없는 옥살리스 사랑초 식재하는 과정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관하시는 옥살리스 사랑초를 보시면 이렇게 뿌리에 위쪽으로 싹이 돋아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싹이 돋아난 사랑초들은 이제 화분에 식재를 해줘야 할 시기인데요. 먼저 제가 보관한 사랑초들을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수납 케이스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하여 이렇게 옥살리스 구근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름표를 붙이고 구근들을 각각 케이스에 일정하게 몇 개씩 보관을 해왔어요. 이 케이스는 드시는 약들을 보관하는 케이스인데 제가 사랑초 구근을 보관하기에 좋을 것 같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 통풍할 수 있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통풍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저렴하면서도 기능이 아주 좋은 구근 보관 케이스,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 보관했던 사랑초들을 보시면 이렇게 싹이 나요. 그러면 보시고 싹이 난 구근들을 식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구근은 이처럼 좀 더 큰 얼음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활용해서 사랑초 구근을 보관하시면 종류를 다양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한 사랑초 중에 싹이 난 구근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화분에 이미 구근 식재가 끝났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구근의 모양이 참 다양하지요. 어떤 건 동글동글, 그리고 아주 동글동글, 그리고 좀 살짝 길쭉한 타원형 구근도 있고요. 아주 작은 구근도 있고요. 이와 같은 구근들은 어떻게 식재를 하면 사랑초 가드닝에 좋은지 제가 아는 가드닝 노하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식재할 알맞은 화분을 준비합니다. 제가 식재할 때 활용하는 화분은 두 가지인데요. 9cm 되는 연질화분과 한 13cm, 15cm 되는 연질화분 두 가지입니다. 이 연질화분을 선택한 이유는 화분이 좀 깊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가드닝의 효과는 추후에 사랑초 싹들이 났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하신 화분, 그리고 이제 흙이 필요하겠죠. 흙은 여러 가지 흙을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영양을 배합할 때 같이 섞어버려요. 영양이 들어가면 구근이 싹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구근 싹이 잘 나고 또 자라는 과정에서 영양을 공급해 주어 아주 튼튼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 식재할 때 영양을 섞어서 주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배합해 놓은 흙 안에는 상토가 쓰였고요. 이 상토는 새로운 상토를 쓰셔도 되지만 사랑초를 오랫동안 가드닝 하시다 보면 수확하고 모아놓은 상토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다시 재활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상토와 훈탄, 녹소토, 펄라이트 여러가지 여러분이 섞고 싶으신 흙을 섞어서 배합한 흙을 분갈이 용토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초가 구근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배수가 원활하고 잘 되는 흙으로 준비를 하시면 가드닝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하나를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근을 하나 식재해 볼게요. 이 구근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쪽이 뿌리 난 쪽이고요. 이쪽이 싹이 올라오는 구근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약간 가늘고요. 위로 싹이 올라오고 꽃이 필 곳은 좀 더 두텁게 싹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는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심는 깊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깊이 있는 화분을 선택한 이유가 좀 안정감 있게 구근을 식재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구근의 깊이에 턱에서부터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 둘, 한 반 정도 깊이로 심어 주시거나 좀 더 아래쪽으로 심어 주시면
구근이 싹이 났을 때 보다 안정감 있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수층을 깔아도 되고요. 배수층을 깔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깔망을 깔고 흙을 조금 담아준 다음에 이거는 식재를 합니다. 아까 생각했던 깊이로 구근을 심어주세요. 싹이 난 줄기가 옆으로 휘어져 있거나 누워져 있을 경우에 똑바로 이렇게 흙을 담으실 때 조금씩 세워주셔서 이렇게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해주시면 싹이 나중에 중앙으로 나요. 근데 그 싹 난 부분을 그냥 놔두시면 가장자리로 싹이 돋아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화분에 안정감 있게 싹이 돋아나길 원하신다면 자라난 새 줄기를 살며시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흙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흙을 담으실 때는 꽉꽉 눌러 담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흙을 담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이름표를 꽂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처음에 물을 주실 때는 물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적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심은 사랑초들은 햇빛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식물이라 싹이 돋아날 때까지 되도록이면 해가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에 가드닝을 하십시오. 그리고 흙이 마르지 않도록 싹이 돋아날 때까지 물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초는 해를 많이 좋아하는 식물이라 키우실 때 해가 많은 장소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에 들어간 영양이 한 3개월 정도 가는데요. 3개월 이후에는 물에 타는 수용 영양제나 또는 알비료 같은 걸 올려주시거나 흙 속에 묻어주시면 예쁜 꽃을 감상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가을에 식재한 사랑초들은 대다수 동형종 사랑초예요. 동형종 사랑초들은 보통 가을에 식재해서 우리 베란다에서 겨울 동안 꽃을 보고요. 늦봄이 되었을 때 줄기랑 잎들이 말라요. 그러면 흙을 부어서 구근을 수확해 두었다가 다시 가을에 식재하는 사랑초들입니다. 수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꽃이 피었던 애들이라 영양제를 꼭 챙겨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아주 작은 구근이 있죠. 이거를 식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이것도 한 중간 정도 흙을 담은 다음에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정도 흙을 담았고요. 이제 간격을 구근과 구근 사이의 간격은 한 2cm 정도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근은 싹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싹이 직각으로 설 수 있게 한 다음 위에다 흙을 복토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드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구근은 옵투사라는 사랑초 구근입니다. 동글동글하면서 또 이렇게 구근에 그물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옵투사 심으실 때 보통 잘 모르세요. 어디가 줄기가 나오고 어디가 뿌리가 나오는지.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쪽 좌측은 오른쪽에 비해서 좀 짧지요. 이쪽이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이 꽃이 피고 잎이 나오는 줄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심으실 때 줄기가 나오는 긴 쪽이 위로 향하도록 이렇게 심으시면 되겠어요. 옵투사 구근도 마찬가지로 깊이를 두세 배 깊이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한 연질 화분 10cm 중간쯤에 옵투사 구근을 식재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구근은 조금 큰 편에 속하는 옵투사 구근이고요. 작은 구근을 심으실 때는 작은 구근에 맞게끔 깊이 두세 배를 생각하시고 식재하십시오. 줄기가 나오는 곳과 뿌리가 나오는 곳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눕혀서 그냥 일정한 간격을 두시면서 눕혀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복토하시고 물을 흠뻑 주시면 조금 가라앉겠죠. 그 다음 또 며칠 지나서 복토를 한 번 더 해주시고 해 잘 드는 곳에 두시면 수영이 예쁘고 아름답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